안녕하세요. 지오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후반부 강의, 즉 6월 모평 해설 강의 29번과 30번, 바로 킬러 문항을 함께 정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 문항에서의 포인트들 짚어가면서 정리해보죠. 우선 29번 기하 벡터 킬러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평면 벡터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평면 벡터의 자취 관련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죠. 좌표 평면에서 곡선 C가 다음과 같이 함수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요 곡선 위의 점 P에 대하여 OQ 길이가 2고요. POQ 각이 4분의 파이를 만족시키면서 직선 OP의 아래 부분에 있는 점을 Q라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P의 자취와 또 Q는 그때 어디 있을까까지 그림으로 표현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P하고 Q의 위치를 확인했다면 점 P가 곡선 C 위를 움직일 때, 자, 선분 OP 위를 움직이는 점 X가 있고요. 선분 OQ 위를 움직이는 점 Y에 대해서 자, OP와 OX와 OY 벡터 이 세 개를 더해서 OZ라는 벡터, 즉 Z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Z의 자취를 표현해보고 그게 영역으로 표현되고 그걸 D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이 D까지를 직접 좌표 평면상에 표현해 보셔야 돼요. 즉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D라는 영역이 그림으로 표현됐을 때 D에 속하는 점 중에서 Y축과의 거리가 최소인 점을 R이라고 해서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영역 D에 속하는 점 Z가 있을 때 요 OR과 OZ 벡터의 바로 내적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쌤이 끊어놨죠?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 막혔는지, 두 번째 단계에서 막혔는지, 혹은 세 번째 단계에서 막혔는지 자기가 어디서 막혔는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첫 번째, 첫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문제를 시작하죠. 즉, P하고 Q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선 요 곡선의 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곡선 그래프가 뭐냐라는 것부터 시작해 봐야죠. 이 곡선 C는요. Y는 루트 무리함수인데 루트 안에 마이너스 X 제곱이 들어있다. 자, 그러면 반원의 그래프구나 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반원입니까? 라는 친구들, 모르는 친구들 보세요. 양변을 제곱해야 돼요. 그럼 다음과 같이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x제곱을 이항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친숙한 식이 나오네요. 바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8, 즉 2루트 2인 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데 왜 반원이라고 하냐? 처음부터 식이 원의 반원식이었던 건 아니고 y는 루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 범위가 있어요. 즉 치역이 있습니다. 즉 y가 루트로 표현되기 때문에 루트의 범위는 0 이상. 즉 y는 0 이상입니다 라는 게 이미 식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해 볼게요. 자, 좌표 평면으로 가야 되겠고요. 특히나 자취 문제는 여러분 시험지에도 굉장히 좀 크게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림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킬러 문항 무조건 크게 그리면 크게 그릴수록 좋아요.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시작한다라는 거.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린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이 바로 2루트 2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을 그냥 쌤이 한번 좀 깔끔하게 표현을 좀 해볼게요. 원을 표현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이 하나 나오겠죠. 근데 이게 반지름이 이제 2루트 2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거 다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요 곡선 C라는 거는요. 사실상 여기요. 자, y는 0 이상이니까 x축 위의 부분이 쌤이 조금 덧칠을 좀 해보자면 이렇게 요 화살표 따라오시죠. 이렇게 요 x축 위의 부분만 그리시는 거야. 아셨죠? x축 위의 부분만 그리는 건데 그 중에서도 자 보세요. 자, x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정이 여기 한정되어 있구나. 그럼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그리셔야죠. 그러면 x가 2일 때는 어디냐? 자, 직접 여기다 2 넣어보시면 2,2 나올 거고요. 2루트 2 넣어보시면 2루트 2,0이야. 그래서 어디냐면 자, 여기가 지금 2,2입니다. 자, 그리고 x가 2일 때부터 2루트 1 때까지니까 쌤이 요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호 보이시죠? 요거요. 요 호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 곡선 C였던 거야. 아, 그럼 곡선 C 위의 점 P라고 했으니까 P의 자치는 요 호의 길이가 되는 거죠. 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P가 바로 요 호 위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동점인 거죠. 그럼 P가 움직일 때 요 두 조건을 만족하는 Q는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이 중간쯤을 잡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쵸? 우리는 기백 풀 때는 항상 이렇게 동점이 나왔을 때는 양 끝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가 쌤은요 2,2에 있을 때 Q는 어디 있을까? 라를 생각해 볼 거고요. 또 하나 P가 2 루트 2,0 이 끝이죠. 이 끝에 있을 때 Q는 어디 있을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만 살펴볼 겁니다. 충분합니다. 이 두 가지만 살펴보는 거예요. 그 기백을 접근할 때 기본적인 요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쌤이 P가 2,2일 때를 가정하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거고요. 이 두 번째 그림까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봐보세요. 자, 요 두 조건 만족하는 Q는 어디 있을까? 우선 직선 OP 아래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직선 OP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O하고 P를 좀 연결을 좀 해볼게요. O가 여기 있으니까 자, OP를 좀 깔끔하게 연결해 보죠.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자, 요거는요, 바로 y는 x를 뜻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죠? 2,2를 지나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요 각은요, 바로 45도. 그래요. 4분의 파이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P가 2,2에 있다면 POQ 각이 4분의 파이니까 요 4분의 파이를 이루면서 요 위쪽도 있겠지만 사실상은 직선 OP 아래 부분에 Q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 X축 위에 있어야 돼요. X축 위에 Q가 있어야 POQ 각이 바로 4분의 파이면서 직선 OP 아래에 있는 점이 되겠죠. 근데 OQ 길이가 얼마래요? 2래요. 그럼 찾으셨나요? 그래요. 자, 쌤이 P에서 그대로 아래쪽으로 수선의 발 딱 그어보면 여기요. 여기가 바로 Q가 되는 거고 2,0에 해당되는 점이겠죠. 그럼 P가 우리는 지금 확인해 봤어. P가 2,2에 있다고 가정해 봤더니 자연스럽게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Q는 바로 2,0이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된단 말이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걸 가정했을 때 요 Z를 나타내는 자치는 뭘까? 라는 걸 볼 생각입니다. 됐죠? 그럼 봐봐요. 자, 무려 3벡터를 더해야 됩니다. 그럼 한꺼번에 더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OP, OX, OX 따로따로 좀 보셔야 되겠는데 이때 OP는 성분으로 깔끔하게 나온 거예요. 뭐라고? 지금 OP 벡터는 2,2라고 지금 우리가 하나를 가정한 거잖아요. 자, 그럼 OX하고 OY만 따로따로 한번 봐보세요. OX가 뭘까? 선분 OP 위를 움직이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OP, 자, 쌤이 노란색으로 체크할게요. 요렇게요. X가 요 위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동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Y라는 건 뭐야? OQ 위를 움직인대요. 그럼 OQ 쌤이 또 노란색으로 체크하고 있죠? 요 선분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Y입니다. 됐죠? 자, 그럼 OX 벡터, OY 벡터도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움직이는 상황인데 요 두 개를 더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바로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면서 평행사변형의 내부가 바로 되겠죠. 이렇게 쌤 빗금치고 있는 요 내부 있죠. 이게 OX, OY를 더한 벡터의 바로 자치일 겁니다. 이 평행사변 경계선을 포함한 내부에 바로 OX, OY 합이 찍힐 거고요. 자, 거기다가 OP를 더하는 건데 OP가 2,2예요. 성분이 2,2를 더한다는 거는 그래요. 바로 요 영역 내에 있는 점들이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 즉 평행이동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쌤이 편의상 좀 보기 편하게 OZ, Z가 나타내는 영역을 D라고 한다면 Z는 어디 찍힌다고요? 이 노란색 영역 위에 있는 점들이 그래요. X축 방향 이만큼, Y축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우선 원점이 바로 X축 방향 이만큼, Y축 방향 이만큼 평행하면 여기 2,2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그대로 요 길이 2루트 2죠? 2루트 2 그대로 길이 와서 요렇게 평행사변형 그려보자면 요런 식으로 그쵸? 요렇게 옮겨올 거야. 즉 이 노란색이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온 거죠. 이게 바로 영역 D입니다. P가 얼마일 때? 2,2일 때의 영역 D를 그려본 거야. 됐죠? 그것도 하나 더 그려야 돼요. 하나 더가 뭐냐? 쌤은 양 끝을 가정하고 가라고 했죠? P가 얼마일 때? 이제 2루트 2,0일 때 Q는 어디 있는지를 또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이제 동일하게 가는 거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POQ가 4분의 파이다 라고 했으니까 또 하나 직선을 그어야 돼요. 상상하셨어요? 어디에 그어질까요?
자, 이 직선은 이쪽에 y는 마이너스 x로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어보면 되겠죠? 요게 지금 쌤은요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야 여기가 또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p가 여기 있어요. POQ 그러니까 요 y는 마이너스 x 위에 뭐가 있다? 그 q가 있어요. 근데 OQ 길이가 2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 5에서부터 q까지 요 선 위에 있는 건데 요 q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이 꼬마에서 요 길이 그대로 이렇게 돌린다라고 생각해 보자. 이렇게 삥 돌리면 요쯤 요즘 Q가 딱 있을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Q가 있습니다. 뭐 좌표를 구하자면 충분히 구할 수도 있는데 요 길이가 2니까요. 이렇게 만들면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나오겠죠? 그래요. 그럼 빗변이 2면 그래요. 여기가 루트 2, 콤마 마이너스 루트 2,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뭐 좌표 굳이 구할 필요는 없는데 구해보자면 루트 2, 콤마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시 아까처럼 똑같이 할 거야. 노란색 5x, 5y 더하자 라고 했죠? 자, x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p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5p 선 위에 여기가 지금 이제 x가 있는데 자체가 되겠고요. 자, y는요 바로 5q. 자, 봐봐요. 이 5q 위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보이세요? 요게 5x 자치고요. 이게 5y 자치입니다. 그럼 두 벡터 더한 거는 평행사의 내부니까 다시 한번 요렇게 평행사를 만들어주고 요거의 내부 빗금치기는 요게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자, 이 상태인데요. 다시 P만큼을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OP가 지금 뭐야? 2루트 2, 0이니까 이제는 X축 방향으로만 2루트 2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그래서 요 원점에 있던 게 요 P점으로 오면서 요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평행이동 될 겁니다. 됐네요. 요렇게.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요게 바로 또 D입니다. P가 2루트 2, 0일 때의 영역 D를 체크한 거야. 됐죠? 즉 P가 요 호 위에 있는데 움직이는데 양 끝일 때의 영역 D를 그렇다면 P가 요 사이를 쭉 움직인다면 P가 움직일 때 요 평행사변형은 따라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평행사변 요 평행선까지 쭉 훑고 도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 평행사변형에서요 가장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은 봐봐요. 요렇게 해서 요 점이죠, 요 점. 그쵸? 그러면 요 점도 쭉 돌 거야. 쭉 돌면서 이제 요 평행사변형에서는 가장 먼저 여기로 오겠죠. 그쵸? 그래서 P가 한 바퀴 쫙 돌 때 요 점이 요 점으로 요렇게 호로 이렇게 돌겠죠? 쌤, 뭐 그린지 알겠죠?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돌 때. 그럼 이 영역이 쭉 훑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훑고 지나가면서 이 사이는 다 나올 겁니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쌤이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한 이 모습이요. 지금 화살표 따라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도형. 이 도형의 경계를 포함한 내부가 바로 영역 D를 이제 다 체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자치는 해결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을 해결을 못했다는 거는 벡터의 내적을 해결을 못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다고 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까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 영역 T 빨간색으로 색칠한 거 보이시죠? 거기에 있는 점 중에서요 Y축하고 거리가 최소인 점을 한번 지금 찾아보세요. 충분히 눈으로 찾아지죠? 어디입니까? Y축과 가장 가까운 데는 여기죠, 여기. 바로 2,2예요. 그래서 요 R이라는 게 2,2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여기 필요로 되어 있는 거 요거 R로 잠깐 바꾸겠습니다. R이 여기 2,2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R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OR 벡터는 고정되어 있는 요 벡터예요. 보이시죠? OR 벡터 요겁니다. 자, 근데 OZ는 뭐냐? 그러면 Z는 그냥 요 빨간색 영역 위에 있는 점이에요. Z 막 움직이는 거죠. OZ는 막 움직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랬을 때 둘의 내적의 최대 최소값을 한번 이제 구해보면 돼요. 자, OR은 고정되어 있고요. OZ는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내적의 최소 뭐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쌤은요 기하학적 의미를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혹시 개념 모르는 친구 있을까봐 해보면 자, 어떤 게 그냥 개념입니다. OR하고 OZ 이렇게 두 개 내적하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OR의 크기에다가 자, OZ의 크기에다가 바로 코사인 세타 둘이 있는가 코사인 세타 이건데 기하학적 의미는 이거죠.
OR 길이 있죠? OR 요 길이에다가 바로 요 OZ 길이의 요 코사인 스타 곱한 건 뭐야? 요렇게 내린 바로 그림자 길이. 그래서 원래 기존 길이에다가 하나, 길이에다가 그 길이 쪽으로 내린 요 남은 하나의 그림자 길이를 곱한다. 이게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였죠. 여기까지는 기본 개념인데 혹여나 하는 마음에 또 모르는 친구 있을까봐 정리를 해본 겁니다. 어라 사라졌네. yx, y는 마이너스면 다시 그리고 시작할게요. 요거만요. 자 볼게요. 이렇게 잠시만요. 선이 좀 깔끔하게 그려야 되는데 다시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만 이렇게 그려놓고 해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OR은 이제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크기, 벡터의 크기는 요 반지름이니까 2루트 2죠. 우리는 뭐만 이제 곱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냐면 요 OZ, Z가 빨간색으로 왔다 갔다 했을 때 OZ를 OR 쪽으로 내린, 즉 OR이란 건 OR의 연장선, 요 Y는 X 쪽으로 내린 그림자 길이 중에서 가장 긴 길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찾으세요. 찾으셨습니까? 찾았어요? 오케이. 어디냐? 자, Z가 어디 있어야지 가장 깁니까? 그러면 쓰면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여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어야 OZ가 요렇게 되겠죠? 따로 요렇게 안 그려도 되겠죠? 요 OZ 요렇게. 자,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 되고요. 요거에 요 Y는 X 쪽으로의 정사형 내려보면 그대로 요렇게 직각. 수선의 발 딱 찍어서 수선의 발 수발 찍어야 되겠고 쌤이 다시 그리고 있는 요 파란색 길이 있죠? 요 파란색 길이를 바로 여기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근데 요 Z라는 거 보시면 우리가 얘가 몇 코마 몇인지 알아요. 그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 있죠. 여기가 지금 바로 아까 처음 있었던 여기 Q 보이시나요? Q, 여기 보면 되겠다. 여기. 자, 여기 원래 2,2였죠? 근데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2였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2만큼 간 거니까 여기가 4,2가 되겠고요. 여기서요. 요 점이 그대로 여기로 올라간 거죠. 여기로 올라간 건데 이게 그대로 평행 이동한 거잖아요. 여기서 해도 되겠네요. 그쵸? 여기서 요 길이가 뭐 2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요 점 자체가 여기가 2,2니까 여기 이렇게 2배 한 거니까 여기가 4,4일 거고요. 자, 오른쪽 이만큼 한 거니까 여기가 6,4. 뭐 좌표 구하는 건 충분히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즉, 이 좌표를 굳이 뭐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는데 이 길이가 2인 거 알고 여기가 직각 이등변인 거 알죠? 이해가죠? 여기가 지금 4분의 파이니까요. 이거 똑같은. 자, 그렇다면 이 빗변이 2라면 이 길이 얼마예요? 루트 2에 해당되는 거 아시죠? 1대 1대 루트 2. 자, 거기다 이 길이 좀 보세요. 요 반지름 길이 2배잖아요. 아, 그러면 요 2루트 2 2배니까 4루트 2. 그림자는 요 4루트에다가 루트 2 더한 거니까 5루트 2네요. 그래서 야, OZ의 그림자 중에 가장 긴 건 5루트 2구나. 요게 바로 최대값인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구한 게 뭐라고요? 최대값 라지 M입니다. 자, 그래서 곱해 보시면 얼마입니까? 20 나오네요. 됐고요. 자, 이제 스몰 m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최소값이요. 역시나 OR 길이는 그대로입니다. 크기는 2루트 2가 되겠고요. 자, 이제 요 OZ, Z가 어디 있을 때 가장 우리는 자, 짧은 게 나올까? 생각해 보세요. 요 빨간색 위에 점들을 마주 옮겨 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여기 Y는 X 쪽으로 수선을 밟았을 때 가장 짧은 길이 찾으셨어요? 어디 있습니까? 찾으셨으면 그래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Z가 여기에 있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Z가 요렇게요. 여기 써도 되고 요 라인에 있으면 어쨌거나 같은 길이가 찍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수선의 발 이렇게 찍어보면 요게 이제 그림자 길이가 될 겁니다. 그렇죠? 요거의 그림자는 요 길이야. 요 색깔 보이시죠? 요거를 곱한 게 최소겠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보시면 여기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더니까 여기가 직각인 거 보이시나요? 오케이. 이렇게 직각. 그럼 여기서 그대로 내리면 요 길이 구하는 건 어떻다? 동일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그러면 여기 y는 마이너스 x 있고요. 요 좌표 구하셔도 되고요. 요 좌표 이용해도 돼요. 2루트 2, 2,0에서 여기다 이렇게 그대로 수선에만 그린 거나 똑같죠? Z가 여기 있나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 결국에는 그림자 길이가 제일 짧을 테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해볼까요? 자, 요 점 보이시죠? 2루트 2, 0. 2루트 2, 0에서 요 y는 마이너스 x 위에 거리를 구하시면 되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서 루트 2분의 요거 그대로 대입하시면 2루트 2. 그래서 2가 나오는 거. 여기가 2네요. 그래서 요게 바로 2를 곱했을 때가 최소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2루트에다가 2 곱한 거. 4루트 2가 최소값인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요 둘을 바로 더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20 더하기 4루트 2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고요. 그래서 A가 20이고 B가 4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A, B의 합은 바로 24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4가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29번 풀어봤습니다. 우선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접근을 하는 문제였는데, 자, 어디서 좀 안 됐는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PQ 자치를 못 구한 건지, 아니면 PQ 자치 가지고 Z의 자치를 못 구한 건지,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는 마지막 우리가 이런 건 참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기하학적 의미를 이용해 가지고요. 내적의 최대치수 구하는 게 안 된 건지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에 이제 킬러 문항 꽤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이 평면 벡터의 자치 문제는요, 이렇게 29번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나는 이 문제를 버릴 거다라는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죠. 물론 킬러 문항이니까 29번 버려도 1등급 컷 맞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겁니다. 다른 문제 좀 잘 맞춘다면.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 문제를 이해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쌤이 생각하기에는. 왜 그러냐면 지금 1번과 2번 지금은 쌤이 번호 붙여놨듯이 1, 2번이 지금 어려워가지고 이런 일이 좀 접근이 어려웠던 거지. 사실 3번은 우리가 많이 풀게 되잖아요. 3번에서 맡기진 않을 거예요. 사실 이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3번이 안 풀린 거지. 1, 2번 그림 그렸는데 3번을 못 풀었다? 이런 식은 거의 못 봤어요. 지금 쌤이 현장에서도 거의 없었죠. 아예 애초에 1번을 접근 못했든 2번을 접근 못했든 자치를 접근 못한 거거든요. 1, 2번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요 조건이 난이도가요. 조금 낮아진 상태에서 자치를 그리기 조금 쉬운 형태로 준 다음에 마지막 3번 물어보는 문제는 언제든지 18번, 19번에 나올 수 있어요. 이해가 나요? 18번이나 19번 난이도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수능에. 평면 쪽으로. 그래서 29번은 공간 쪽 문제로 대체되면서 요걸 난이도를 좀 죽여주고 18, 19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늘 생각하시고요. 자치 문제는 이렇게 좀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9번 풀어봤어요. 선생님이 최대한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할 수 있게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30번 미적 2 문제가 되겠죠? 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30번 문제 함께 볼 텐데 평소 우리가 풀던 30번보다는 사실 좀 더 쉬웠다고 봐요. 쌤이 보기에는 30번 실제 뭐 학원에서도 보니까 이거 정답률이 평소 30번보다는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꽤 이제 제대로 푼 친구들이 꽤 되던데 함께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상수 AB에 대해서 함수 fx가 주어지기를 다음과 같이 사인을 주어진 삼각함수로 주어져 있죠. 근데 이 AB란 미지수가 보여요. 근데 그 AB란 미지수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함수값 2개를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선 첫 번째 풀이 단계. 이거 이용해서 AB 구하는 게 첫 번째예요.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움 없이 아마 접근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실수 t에 대해서 y는 fx의 그래프. 근데 이 그래프가 이미 그려져 있어요. 우리 뭐 그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프 있는 거 확인하시고 또 y는 t라는 상수함수 대 t는 1과 14 사이에 실수가 되겠죠. 자, y는 t하고 했을 때 만나는 점, 교점의 x좌표 중에서 양수인 것들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쭉 나열했을 때 n번째 수를 xn이라고 합니다. 라는 것까지. 그래서 그림상에 좀 표현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두 번째. 그래서 여기까지를 두 번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n까지를 보시면 되는데 cn이라는 거는 결국 정적분 값이래요. 근데 어떤 거냐? 요 함수 있죠. 요 피적분 함수를 정적분한 값으로 표현됩니다. 라는 거야. 근데 요 cn이라는 거에서 n에 1 넣었을 때부터 101까지 대입해서 더한 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거 잠깐 나열만 해놓으면 C1, C2, C3,
C4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C100일까지 더하라고? 엄청 많죠. 분명 이것만 딱 보고도 규칙성 찾는 거구나. 뭐 어떤 식의 규칙이 있겠구나 라는 건 좀 생각하고 들어갔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어떤 규칙이 있을까? 요 2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가장 접근이 쉬웠던 1번부터 먼저 해결하고 시작해야죠. 즉 F 4분의 파이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면 되겠죠. 자, 사인 4분의 파이가요. 바로 2분의 루트 2니까요. 그거 세제곱해서 접근하시면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2루트 2분의 뭐 a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쌤은요 그냥 f4분의 8 루트 2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세제곱했어요. 여기다 또 루트 2분의 1 넣을게요. 이렇게 루트 2분의 b 이렇게 된 게 3루트 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되죠. 여기다가요 양변에 2루트 2 곱하겠습니다. 그럼 a 더하기 2b가 12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또 하나 자 주어진 거 그대로 그냥 f3분의 파이 그럼 사인 3분의 파이라고 한다면 2분의 루트 3이죠. 그 가지고요 우리가 세제곱해서 접근해 보시고 또 여기도 그냥 대입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리까지 해보시죠. 선생님 정리한 식만 써놓으면 3a 더하기 4b가 40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되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 막힌 친구는 없을 거라고 봐서 그냥 간단히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요 두 개 연립하시면 a가 16이 나올 거고요. b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 기본적인 거라 뭐 막히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fx 함수식이 나오죠. 16 사인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사인 x 여기까지죠. 그래요.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건데 요 두 번째에서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 규칙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럼 봐봐요. 요 그래프가 이미 여기에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y는 t라는 걸 그릴 건데 t가 1과 14 사이다 라는 거 가지고 크게 막 굉장히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죠. 사실상 1과 14 사이라는 걸 왜 했을까 그러면 여기 요 일부에서 보시면 여기가 뭐 극대값으로 보이는 게 1 그리고 여기 극대값이 14겠구나. 물론 이 식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분에서 우리가 극대점들 미분에서 0되는 포인트 찾아서 직접 대입해보면 뭐 여기가 14 실제로는 구해보시면 여기가 1로 나오진 않고요. 1보다 좀 작게 나와요. 어쨌거나 그래서 1과 14 사이라는 건 크게 뭐 의미가 있진 않아. 현장에서 이걸 풀 때 1과 14 사이를 막 증명하려고 한다? 평소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현장에서 그건 좀 옳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냥 1과 14 사이가 적당하게 요 사이에 그으란 얘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죠. 그죠? 이것까지 검증하고 이런다? 그럼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이게 y는 t란 거 그냥 적당히 그어보라는 거죠. 이렇게. 그쵸? 사이에다 그어봐라 라고 했으니까 y는 t라고 그어보는 거야. 이렇게. 자, 그렇다면 만나는 교점들이 있을 텐데 요 첫 번째 교점,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죠. 오케이. 그럴 때 요 점이요. 요 점 따라서 이대로 내려오면 요 점이 지금 x1인 거고요.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를 x2라고 하자. 이렇게 내려오면 x3.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되면 x4 이런 식으로 계속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그림이 반복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반복되냐라고 했을 때 뭐 주기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 함수. 기본적으로 사인의 주기는 얼마? 바로 2파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주기가 바로 2파입니다 라는 건데 사인으로만 구성된 거니까 이 그래프도 주기가 2파이 그래서 주기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일 거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인 거죠. 여기서 지금 우리는 C1부터 C100일까지 더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몇 개만 좀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C1은 뭘까라고 했을 때 지금 n자리에다 2를 넣어보시면 3루트 2 자 그리고 5루트 3 이렇게 적분 구간이 나올 거고요. 자 F'의 x1분의 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dt 이렇게 될 거야. 자 근데 C2를 보시죠. C2는 뭘까라고 했을 때 n자리에 2를 넣어보시면 3루트 2 그리고 5루트 3 이렇게 될 거고요. 구간이 똑같죠. 그 다음에 F'X2 이렇게 해서 t dt 그래서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더할 건데 요 두 개만 좀 봤더니 지금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분모가 다르죠. F'X1과 F'X2라는 거는 지금 뭘까라고 봤을 때 한번 어떤 관계인지를 보자고요. 자, 요 X1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한다면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죠.
그래서 이렇게 접선 나오는 게 이렇게. 이게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f 프라임 x1일 건데 지금 보세요. x2에서는 또 이렇게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그래서 요거 f 프라임 x2가 될 거다라는 거. 근데 이미 이거 주기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될 텐데,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주기 내에서 x1, x2가 있고 두 번째 주기 내에서 똑같이 x3, x4 이런 식으로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주기 내에서만 보라고요. 첫 주기에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럼 첫 번째 주기 내에서 요 둘의 관계는 그림으로도 알죠? 그래요. 바로 여기에 대칭이잖아요. 좌우 대칭이니까 아, 얘는 부호만 다르겠구나. 이게 기울기가 양의 값이면 이거는 반대로 부호만 바뀌는 음의 값. 그래서 f'x2라는 거는 사실상은 요 f'x1에다가 부호를 바꾼 거와 똑같겠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건 바꿔볼까요? 자, 즉 f'x2 대신에 제가 요걸 대입해도 되죠. 즉 그럼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지면서 3루트 2 그리고 5루트 3이에요. 자, f'x2 분의 t dt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요? C1하고 C2를 더해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더하면 지금 피적 분함도 똑같고 적분 구간 똑같고 그럼 값이 완전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니까 아, C1하고 C2 더하면 뭐가 되는다?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같은 의미로 그 다음 쪽에서 완전 똑같죠? 자, x3하고 x4 가지고 c3 구하나 c4 구하나 또 역시나 더하면 0일 거라고요. 그 다음 또 가지고 c5, c6 이것도 0이고 합이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묶어가지고 0이 되겠구나. 그럼 두 개가 0, 두 개가 0 이렇게 해서 날아간다는 걸 찾으면 두 번째 풀이 과정까지는 끝난 거야. 여기까지가 이 두 번째 풀이 과정을 해석해낸 거죠. 규칙을 이제 알아냈다. 그러면 C1부터 C100까지 합이라고 우리가 구한 즉 이렇게 시그마 1에서부터 100일까지다. 그러면 요 100개가 두 개씩 묶어가지고 50 묶음이 다 사라지고 C101을 구하는 거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요 그림에서 f'x1이라는 값하고요. 요 세 번째 있죠. x3. f'x3하고 어떨까요?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당연히 같겠죠? 이런 식으로 x1, x3, x5 이런 식으로 다 같을 거예요. 그렇게 가자면 f'x 101도 똑같겠죠? x1하고. 그러면 요 C에서 요 분모 자리에 들어가는 것 중에 여기가 C101이라는 거나 요 자리 n이 1인 C1이나 어떻겠어요? 값이 똑같겠죠. 그냥 C1으로 구해도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요 계산하라는 101개를 더하라는 건 사실상은 다 사라지고 뭐 C1 하나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 거죠. 그럼 C1을 구해보자면 앞서도 여기서 썼죠. 3루트 2에서부터 5루트 3까지 자 f 프라임 x1분의 t dt 이걸 계산하면 이제 문제 정답이라 여기까지 왔어요. 마지막에 계산만 남았죠. 계산 마무리를 좀 해볼 텐데요. 그 뭐냐? 지금 x1하고 t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t가 적분 변수예요. 잘 보세요. 요 y는 t라는 거는 움직여요. t가 1과 14 사이에서 우리가 임의로 그냥 그은 거잖아요. y는 t. 그러니까는 요 y는 t라는 요 선이 t 값이 달라지면 요 x1도 따라서 움직이겠죠. 아, 그래서 x1과 t는 연관이 있는 변수구나.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관계냐? 그러면 x1을 대입했을 때 y 값이 t란 말이죠. 아, 그래서 x1을 함수 f에 대입했을 때 값이 t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x1과 t는 둘이 상관이 있는 변수인데 이런 등식을 만족하는 관계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요 t라고 되어 있는 거를 x1으로 통일하든 x1을 t로 통일하든 변수 하나로 통일할 거예요. 서로 연관이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럼 뭐로 갈 거냐? t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쌤이 요 t 자리에 그대로 fx1을 대입해서 이렇게 접근할 생각인데요. 됐죠? 이 자리에 대입한 거예요. 그럼 dt도 지금 x1으로 바꿔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양변 미분하겠습니다. 좌변 미분하면 f'x1 dx가 되겠고요. 우변 미분하면 1, 그 다음에 dt 이렇게 되겠죠? dt 대신에는 우리가 f'x1 dx라고 바꿔줄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적분 변수를 t에서 x로 바꿨기 때문에 요
구간의 양 끝도요. 요건 t값이죠. 요 t값을 x1에 해당되는 값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봐보세요. 3루트2하고 5루트3이라는 건 그냥 준 게 아니죠. 처음으로 들어가서 여기 3루트2, 5루트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함수의 함수값 y값이 t인데 요 t가 3루트2일 때 요 x 좌표의 값이 x1이잖아요. 그렇죠? t가 3루트이면 x1 4분의 파이구나. 그래서 요 t 값이 요 아래 끝이요. 3루트2일 때 x1 값은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t 값이 여기요. 그러면 5루트 3일 때는 요게 t일 때는 요 3분의 파이가 x1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 3분의 파이가 이렇게 구간으로 바뀌겠구나 라는 겁니다. 봤더니 이렇게 약분되는 거 확인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게 그러면 4분의 파이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fx1을 정적분하면 되는데 fx1이라는 거는 요 식이죠. 자, 요거에다가 그대로 16 사인의 x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대로 2 사인 x1 여기다가 요 함수를 자, 정적분하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x1은요, 변수라는 거, 우리가 x 취급하듯이 그냥 변수입니다. 이거 가지고 그냥 정적분 계산하면 되죠? 이 정적분은 우리가 뭐 3전수 수준의 뭐 간단한 정적분이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이 계산 과정을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냥 방법만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소개해 보면 당연히 치환적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과정만 여기다 간단히 써드릴게요. 그러면 4분의 파이, 여기가 3분의 파이 이렇게 하고요. 자, 뭘 치환할 겁니까? 라고 한다면 요 두 개는 그래요. 2 사인으로 묶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2는 밖으로 빼고요. 사인 x1 이렇게 묶어보면 여기는 8 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 사인으로 묶었으니까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dx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치환할 건데 우선은 요거요. 사인 제곱이 나왔는데 사인 제곱을 뭘로?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 제곱 대신에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자리. 그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8 코 제곱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 1 빼니까 요거는 7 빼기 8 코 제곱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될 겁니다. 요 식을 바꾼 거예요. 요거 대입해서요.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요 앞에 sin x1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네요. 됐죠? 여기 치환하세요. 누굴요? 코사인 x1을요. 코사인 x1을 쌤 뭐라고 할까요? u라고 치환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됐냐? 자, 좌변 미분해 보면 마이너스 sin x1 그 다음에 dx1 이거는요. 자, u 미분하니까 du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요 sin x1 여기요. 자, 여기서 이 부분 sin x1 dx라고 되는 부분은 마이너스 du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 두 개 밑줄 그은 부분은 마이너스 du로 바꾸겠습니다. 마이너스 2 이쪽으로 앞으로 빼냈고요. 자, 여기가 du 이렇게 바뀌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코사인은요 u로 치환했죠.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8 자, 여기가 7 마이너스 8 u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나요? 그럼 u라는 2차 함수에 대한 정적분으로 바뀐 거고요. 요 4분의 파이라는 거는 x값이니까 x1 값이죠. 여기 x1. x1이에요. 여기 이렇게. 자, 그래서 그대로 이제 4분의 파이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네요. 그렇죠? 코사인 4분의 파이니까 얼마? 바로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자, 윗끝은요. 3분의 파이 대입하시면 코사인 60도니까 그래요. 바로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적분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정적분 하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3분의 마이너스 19 더하기 3분의 17 루트 2. 여기까지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직접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요 PQ가 나온 것이죠. P가 마이너스 3분의 19고요. 자, Q가 3분의 17이었던 거야. 그래서 요 둘을 가지고 Q-P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이고요. 계산하면 3분의 36 이렇게 해서 약분하면 10이 나옵니다. 12가 바로 정답이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30분 문제의 포인트들 다시 한번 보시면 포인트.
자, 보이시나요? 자, 1번은 별거 아니었어. 그쵸? A, B, B 주고 하는 거였고, 자, 요 2번이 중요한 거였다. 그래서 2번 통해서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사라진다라는 규칙을 발견해서 101개의 합이지만 사실 C1은 구하는 거였다라는 것까지 알아내시면 두 번째 규칙성을 찾으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C1 구하는 과정 내에서 우리가 썼던 거. 자, T하고 X1과의 관계. 요거 이용해서요. 식을 좀 간단히 해줘야 되겠고, 요 간단한 거 가지고 치환적분으로 마무리해서 하는 계산 과정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계산까지 잘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0번 문항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쌤이 이거 후반부라고 해서 올려놓을 예정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특히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시험의 특징, 자, 평가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등급 컷들끼리 이렇게 확실하게 변별을 두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평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져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너무 막 점수 떨어져서 괴롭겠지만 어차피 등급을 받는 데는 하나 실수하면 어떡하지라고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이 실력별로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게 사실은 더 합리적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그래서 내가 그 등급 컷을 목표한 등급 컷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할까를 좀 고민해 보시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 뭐 후반부에 킬러 문항을 풀기도 했지만 킬러 말고 비킬러 쪽에서 좀 많이 틀린 친구들은요. 특히나 7, 80점대, 80점대 초반, 70점대 혹은 60점대 후반인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은 중킬러 문항에 좀 집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서 30번 문제 중에서 4점짜리가 13문항이잖아요. 13문항에서 21번, 29번, 30번을 제외하면 10문항이죠. 그렇죠. 그 10문항을 반드시 맞춘다. 라는 거에 우선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 10문장 중에서 조금 까다로운 중킬러 문항들 있죠. 그 기출들에서 그런 것들만 좀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푸실 필요가 있습니다. 풀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해야 하고 너무 킬러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우선 등급.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 10문항을 완전히 다 안다라는 친구들은 이제 킬러 문항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지만 자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전략을 세우셔서 9월 때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나왔을 때 평가 모의고사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쌤이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쳐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설 강좌를 올려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러면 좀 시간이 허락된다면 앞으로도 이제 모의고사가 실시될 때마다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됐다면 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좀 오글거리네요. 늘 뭐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좀 오글거려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채널 운영해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